네, 이어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기의 정의당, 새 지도부를 뽑고 재창당에 나섰죠.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정의당이 위기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달라지겠다. 약속하시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수십 년 양당 체제 안에서 이제 그 제3의 지대 안에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의 출현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답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제3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그런 정의당은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제3지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다만 정의당이 예전보다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재창당을 선언한 전후로도 아직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수년 동안 정의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의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왜 정의당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의당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부분이 이제 원내에서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 수사 이후에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시기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시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무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회의 질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민주질서, 의회 질서에 너무 검찰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도록 이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타이밍상으로서는 그 의회 질서를 좀 혼란하게 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재명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되, 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되,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 같이 보여주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정의당 이미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것을 받을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70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야당 추천 없는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사실 특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170석 자기 존재의 어떤 정당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특검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IMF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민생이 지금 거의 뭐 파탄지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원망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정말 민생의 부름에 철저하게 응답해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도 이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요, 윤석열 정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하셨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면 한 30%를 오가는 그런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 100점 만점에 3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성적표를 매길 때 수미 양가로 따지면 가보다도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만큼 권력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반대편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거의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여야 관계없이 어떻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점수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협상 파트너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해도 집권 여당 단독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한 기능을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거의 의회의 기능 자체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민생 위기, 경제 위기 앞에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뭐 장밋빛 민생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여야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위기만큼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런 태도를 보이셔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과 협치를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민주당 이중대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에. 정의당 내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고 지금 의회 협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단독 거대 여당인 시절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의당 안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 이중대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두 개로 갈라놓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정의당에게 강요해 왔는데요. 정의당은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양자택일의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협력하는 정당들과는 손을 잡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망치는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중대 논란과 상관없이 정의당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질책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정의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냐, 제3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 그런 비판들도 제가 가슴 깊이 잘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거듭나겠습니다. 민생 전장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